안녕하세요, 글로벌로투스 원선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 카이엔 쿠페 모델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카이엔 쿠페 터보 모델입니다. 네, 먼저 카이엔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1세대 카이엔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18년이나 된 모델인데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지금 출시되고 있는 카이엔 모델 같은 경우 이제 3세대 모델입니다. 카이엔이 출시될 때만 해도 과연 이 SUV, 포르쉐의 SUV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을까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죠. 하지만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소량의 이 스포츠카를 생산하는 브랜드에서 판매 실적을 가파르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데는 이 카이엔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올 상반기 판매량, 포르쉐의 판매량만 봐도 이 카이엔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올 상반기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11만 6천 대의 차량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조금 판매량이 감소를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카이엔이 차지하는 비중이 3만 9천 대가 판매를 했고요. 마칸 같은 경우에 3만 4천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뭐 둘을 합치게 되면은 전체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러한 수치인데요. 그만큼 이제 포르쉐 브랜드에서 SUV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포르쉐 하면 단연히 이제 911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스포츠카 성능으로서 정말 911은 대단한 차량이긴 하지만 지금의 포르쉐를 이끌고 있는 것은 SUV 모델 카이엔과 마칸 이 두 개 차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카이엔 쿠페 모델인데요. 이제 사실 이렇게 프리미엄 SUV 모델들의 쿠페 스타일 모델 같은 경우에 BMW X6가 그 시작을 끊었던 모델입니다. 그 이후에 뭐 메르세데스 벤츠의 GLE 쿠페 모델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국내 시장에도 Q8 같은 아우디의 쿠페 스타일 SUV 모델들을 선보이기도 했죠. 카이엔 쿠페는 좀 후발주자로서 출발이 늦긴 했습니다. 사실 2세대 모델에 이렇게 카이엔 쿠페 같은 모델을 좀 개발해서 출시를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포르쉐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쿠페 스타일의 SUV를 출시하는데 조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고 이제 출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모델이 바로 이 카이엔 쿠페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부 디자인을 봤을 때는 그 일반적인 카이엔 모델과 쉽게 좀 구분이 되지 않는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헤드램프의 디자인이라든지 범퍼 하단의 형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눈을 돌려서 이 측면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카이엔 쿠페와 카이엔이 확실히 좀 구분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일반적인 도로에서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를 이제 룸미러를 통해서 앞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자, 측면을 보시면 그 차이점을 아마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 디자인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루프 라인입니다. 일반적인 카이엔 모델과 다르게 이 A필러의 각도도 조금 더 낮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그리고 B필러를 지나서 바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이 리어 쪽의 루프 라인도 각도를 상당히 낮춰서 이제 쿠페 스타일의 SUV라고 말했을 때 보여지는 이러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차이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개발 초기부터 이제 카이엔과 완전히 개별적으로 좀 개발이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2열 도어의 형태인데요. 이 카이엔과 이 카이엔 쿠페의 2열 도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좀 다른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루프라인이 좀 낮은 각도로 떨어지는 이러한 유려한 루프라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도어 형상도 좀 다르게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C필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완만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좀 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스타일리시하고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것이 이 카이엔 쿠페 모델의 측면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 같은 경우에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용량의 이 브레이크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측면만큼이나 뒷모습에서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두 개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위쪽에 이제 고정식 스포일러가 있고, 아래쪽에는 가변식 스포일러가 있어서요. 이 가변식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시속 90km 이상에서 135mm가 이 위쪽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차량 안쪽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에서 이제 수동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올라오고,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다시 내려가는 가변식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이 외관 같은 경우에 약간 이 곡선을 강조한 형태가 이 포르쉐 디자인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 뒤쪽에서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이쪽에 와류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이렇게 스포일러가 있는 경우에 상당히 좀 공력 성능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카이엔보다 이 후면부가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좌우로 이렇게 빵빵한 이러한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카이엔 모델보다 한 18mm 정도가 좌우로 좀 늘어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리어 팬더 부분을 조금 더 볼륨감을 강조한 형태로 이 카이엔과 디자인 차별성을 가져가면서 실제 외관에서 봤을 때 후면부의 디자인이 굉장히 좀 볼륨감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말씀드렸던 측면의 그 도어 부분과 이 리어 휀더 부분이 완전하게 이 카이엔과는 새롭게 디자인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고는 카이엔보다 낮추면서 전폭은 늘린 이러한 카이엔 쿠페의 형상 때문에 사실 카이엔에서는 조금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 911에서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911스러움이 이 카이엔 쿠페에는 좀 더 잘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전동식 게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기본적인 적재 공간이 조금 카이엔보다는 작습니다. 기본 공간이 625리터고요. 그리고 2열까지 모두 접었을 때 1500리터 이상의 이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엔과 비교해 보면은 적재 용량 자체가 한 150리터 정도 더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 루프라인을 조금 부드럽게 가져가다 보는 이렇게 쿠페 스타일의 SUV다 보니까 적재 공간이 조금 더 작아진 것은 좀 아쉬운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의 전고를 높일 수 있는 이 버튼이 이 트렁크 오른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짐을 실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전고를 낮춰서 이제 짐을 실을 수가 있겠죠. 지금은 가장 이제 높여 놓은 상태이고요. 이제 버튼을 눌러서 전고를 낮추는 경우에는 네, 지금 이렇게 버튼을 다 눌러서 전고를 상당히 낮춰놨습니다. 굉장히 많이 좀 내려가네요. 실제로 한 9cm에서 10cm 이상은 좀 내려간 것 같고요. 이렇게 낮춰놓은 상태에서는 짐을 싣기가 굉장히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따로 이제 2열 시트를 접는 뭐 레버라든지 버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부에 이제 수납 공간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퍼가 위치해 있는 것을 서브 우퍼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가운데 쪽으로 수납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청소도 같은 것을 정리해 놓기 상당히 좋은 공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쿠페 스타일의 SUV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실용성을 잘 갖춘 이런 적재 공간을 좀 구성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1열 시트에 앉아 있는데요. 일반적인 실내 분위기는 카이엔 모델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카이엔 쿠페에는 기본적으로 이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기본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 5개의 원형이 겹쳐지는 형태로 있는 이러한 계기판 형태도 이제 911 모델과 상당히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RPM 게이지만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이고요. 좌우의 화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화면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두 개의 그 위아래로 올리는 이 다이얼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차량의 다양한 정보들을 다이얼을 돌려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랩타임을 재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G포스 기능, 그 다음에 PDCC, 그 다음에 사륜구동, 구동력이 얼마나 전후로 배분되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이곳에서 오른쪽 레버를 돌려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주행 거리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 시켰을 때에 대한 정보들이 이 왼쪽 화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 같은 경우에도 이 오른쪽 디지털 계기판에 좀 큼지막하게 나오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카이엔 쿠페 터보에는 이렇게 알칸테라 소재의 이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됩니다. 상당히 그립감도 좋고 또 손에 땀이 났을 때 미끄러지지 않는 이런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 알칸테라 소재 같은 경우에 이 루프 그리고 이 햇빛 가리개에도 이제 알칸테라 소재가 적용되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루프 디자인입니다. 카이엔 쿠페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파노라믹 선루프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경량 패키지를 선택하는 경우에 이렇게 루프가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파노라믹 선루프가 아니라 이렇게 경량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서 이 루프에서만 한 20kg 정도를 좀 감량을 시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기능도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메뉴 같은 경우에 뭐 내비, 매체, 전화, 차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비 같은 경우에는 뭐 목적지 설정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오디오,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 같은 것도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차량 부분이겠죠. 이 차량 옵션 같은 경우에 주행 모드가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이 4가지가 되어 있고요. 오프로드 모드가 따로 있거든요. 오프로드 모드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온로드, 자갈, 진흙, 모래, 바위 이렇게 5가지의 오프로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한 부분, 여전히 카이엔 쿠페에서도 이 오프로드 성능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셰시를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셰시 높이 같은 경우에 매우 높게, 높게, 중간, 낮게 라고 이렇게 설정을 4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로 잠시 가보면요, 셰시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스포츠 플러스로 되어 있고요.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3가지 모드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와보면 이 셰시의 높이도 중간, 매우 높게 4단계로 또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오프로드에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리어 스포일러가 자동으로 이렇게 솟아오른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이제 스포일러가 다시 올라오고요. 닫을 때는 꾹 눌러주게 되면은 스포일러가 닫히게 됩니다. 배기 시스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배기음이 살아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스타트 앤 스탑 기능의 활성화 버튼도 이곳에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주변 조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입니다. 여러 가지 색상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발 아래쪽, 그 다음에 도어, 그 다음에 루프 쪽, 컵홀더 주변에 이렇게 4가지의 조명 위치가 좀 골라져 있고요.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총 7가지 색상을 고를 수가 있네요. 색상의 종류,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각각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밝기 같은 경우에도 각 위치마다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 정보라든지 크로노그래프 같은 것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랩타임 같은 경우에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다이얼을 통해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화면 내에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급가속 테스트를 할 때는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 부분에서는 이제 공조장치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온도와 방향의 바람의 세기 같은 것은 이 하단에 있는 물리적인 버튼으로 조작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바람의 세기,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통풍 필터를 껐다가 켜는 기능들, 이런 것들, 동기화 버튼들도 이쪽에 위치를 해 있네요. 그리고 차량 뒤쪽에 있는 공조장치도 지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주행 보조 기능들과 관련된 기능인데요. 포르쉐 액티브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주행 안전 장치들, 그러니까 차량의 주변에 다른 차량이라든지 보행자 같은 것을 감지하는 기능들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주차 보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주차를 이제 도와주는 기능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센서들이 주변의 장애물을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주차 모드, 그다음에 파노라마 모드에서는 조금 더 각도가 더 넓은 각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측면 부분만 강조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차량의 이제 후면부, 그다음에 전면부, 이런 것들을 따로 볼 수가 있고요. 파노라마 모드에서도 지금 전면부만 보여주고 있는데 후면부의 시야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제 물이 나와서 이 후방 카메라를 이제 씻어주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청소하는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이제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설정도 할 수가 있고, 블루투스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또 차량의 설정들을 조작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단으로는 이제 터치 방식의 메뉴 버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눌렀을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서 확실히 눌렀다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통풍 시트의 기능들을 선택해주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오토 파킹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는데요. 사실 자세히 보시면 이 카이엔 쿠페에는 통풍 시트가 따로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컴포트 시트를 이제 옵션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 경량 패키지를 선택하는 경우에 시트의 가운데 부분이 직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량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값이 오히려 높아지는데, 이제 가운데는 직물로 된 시트가 더해지는 거죠. 거기다 통풍 시트도 빠지게 됩니다. 사실 돈을 더 많이 들이면서 오히려 좀 옵션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이렇게 파노라믹 선루프도 없고 직물이 더해진 이런 시트도 추가되는 것 때문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 가운데의 직물 같은 경우에 좀 오염이 잘 되지 않는 고급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가죽 시트로 제작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번 더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스포츠 시트 타입의 버킷 시트, 헤드레스트 일체형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다양하게 이 시트의 허리 부분이라든지 또 허벅지 부분을 조절해주는 버튼들이 시트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지지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잡아주기 때문에요.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도 운전자의 몸을 아주 잘 잡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재터리가 아직도 있네요. 사실 독일 3사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직도 재터리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Q8을 시승하면서도 이 차량의 2열 쪽에 재터리가 있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독일 3사 같은 경우에는 이 흡연자들에게 상당히 좀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컵홀더와 함께 암레스트 하단으로 이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는 따로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 카이엔 쿠페 모델에는 마칸도 그러긴 했지만 이 적당히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암레스트 하단에 놓게 놔야 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수납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래쪽으로는 USB 포트 C타입의 포트 2개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수납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카이엔보다 이 전고가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고가 이렇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시트에서 이 쿠션의 높이를 조절을 해서 10mm 정도를 이 시트 포지션을 좀 낮췄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운전석에서의 헤드룸 공간이 그렇게 크게 손상되지 않은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좁지 않은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4인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하지만 이 헤드레스트가 5개 있는 5인 시트로 변경도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옵션이 아니라 요청하는 경우에 무료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는 차량은 이제 4인 시트 구조라서요. 이 가운데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헤드레스트도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사실 이 스포츠 시트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전방 시야가 이 2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량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서 이 파노라믹 선루프도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2열에서의 개방감이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쿠페 스타일의 차량 같은 경우에 2열의 헤드룸이 상당히 좀 좁아져서 더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1열 시트의 전고도 10mm 낮춘 것처럼 2열 시트 하단에 있던 이 슬라이드를 제거를 해서 높이를 좀 낮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뒤 슬라이딩은 되지 않지만 굉장히 헤드룸에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쿠페 스타일의 SUV 치고는요. 그래서 주먹이 제 키가 한 170 정도인데요. 주먹이 하나가 조금 더 넘는 공간까지 조금 여유롭게 이 헤드룸 공간을 확보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포즈온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도 위치를 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USB 타입 C 타입이 USB 타입 2개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시거잭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시거잭에도 담배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흡연자에게 관대한 이 독일 브랜드네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작은 수납 공간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B필러 쪽에는 송풍구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좀 시원하게 2열 공간에서 이동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쪽으로 작은 고리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2열 시트도 가운데 이제 직물이 더해진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컵홀더가 있고, 이 가운데 부분을 따로 접을 수도 있습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4대 2대 4로 폴딩되는 방식이고요. 저 완전히 좀 평평하게 2열 시트를 접을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 짐을 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카이엔 쿠페 터보의 주행 성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카이엔 쿠페보다 훨씬 고성능인 터보 모델입니다. 일반 모델보다 거의 한 출력이 200마력 정도 높거든요. 이 카이엔 쿠페 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이 550마력에 토크가 80이 넘는 아주 고성능의 차량입니다. 여기에 포르쉐의 주행 성능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있는 SUV 모델이라는 점에서 정말 눈길을 끌고 있죠. 0에서부터 100km까지의 가속 성능에서도 일반 카이엔 모델이 6초대의 성능을 발휘하는 반면 3.6초에 끊는 카이엔 쿠페 터보 모델입니다. 사실 6초만 해도 그렇게 느린 SUV가 아니거든요. 무게가 2톤을 육박하고, 특히 이제 카이엔 쿠페 같은 쿠페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2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0에서부터 100km까지의 속도가 3.6초다. 이것은 거의 어떤 스포츠카도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성능이기도 하죠.
일단 주행 모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다음 인디비주얼이 있고요. 그 주행 모드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에서도 조작할 수 있지만 이제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버튼이 부스트 모드 버튼인데요. 눌러주면은 20초 동안 최고 출력으로 이제 가속을 하게 됩니다. 뭐 한 번 눌렀다가 다시 누르면 멈추게 되고요. 또 다시 눌러도 바로 실행이 됩니다. 혹시 이 부스트 모드에 뭐 제한이 있나 계속 테스트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특별히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스트 모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컴포트 모드에서는요, 승차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 조금은 더 카이엔 모델, 일반 모델보다 조금 더 단단한 스포츠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굉장히 쾌적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시속 10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RPM 게이지는 한 1200 RPM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RPM 게이지가 솟아오르게 돼서 한 1400에서 1500 정도 사이 RPM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제 2200, 2400 RPM까지 RPM이 올라가면서 이제 가속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시 컴포트 모드로 바꿔놓으면 이제 RPM 게이지가 다시 또 내려오네요. 이렇게 100km 정도의 속도로 정속 주행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조용합니다. 예, 뭐 속도를 지금 더 높여봐도 이 지금 사이드미러 쪽에서 들어오는 이 풍절음도 그렇게 크지 않은 풍절음 정도만 있고요. 실내에서 아마 가장 크게 느껴지는 소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인 것 같습니다. 22인치 계단의 광폭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비교적 좀 크게 들리긴 하지만 엔진 소음 같은 거, 엔진 차음 같은 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사실 그 흡음재가 빠져 있거든요. 카이엔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보닛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위쪽에 그 차음재가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차음재가 없이 이렇게 격자 무늬에 이런 철제 소재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진에 열이 발산되는 것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소재를 뗐다고 하는데요. 이 터보 자체가 이제 지금 엔진 자체가 4.0L 트윈 터보 엔진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카이엔 모델은 V6 3.0L 엔진의 싱글 터보 엔진이죠. 터보가 두 개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좀 열이 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흡음재를 빼서 이 엔진의 온도를 조금 더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오히려 그 터보에서 발생하는 열을 좀 가두는 효과를 좀 뺀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격자 무늬 같은 경우에도 이 표면적을 넓혀서 조금 더 발열을 좀 쉽게 하고 또 소음을 줄여주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속 성능도 일반 컴포트 모드에서는 뭐 당연히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보다는 조금 더 억제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경쾌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이제는 한번 바꿔보죠. RPM 게이지에 바늘이 솟아오르면서 약간의 좀 배기 사운드의 질감도 확실히 확연하게 스포티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뒤에서 이제 팝콘 터지는 소리도 좀 더 잘 나게 되고요. 컴포트 모드에서보다는요 더 잘 나게 되고요. 지금 아까 컴포트 모드에서는요 한 시속 100km를 유지했을 때 뭐 7단 그리고 8단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면 바로 이제 6단으로 내려가면서 이 고속 주행 시에 이제 언제라도 튀어나갈 수 있는 이 강력한 토크를 차가 모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주행을 하게 되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이 가속 시에 가속할 때의 반응이 정말 잘 살아납니다. 지금은 속도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가속 페달에 힘을 실으면 뭐 망설임 없이 튀어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정차 상태에서 이 가속하는 경우에는 정말 이 운전자를 시트에 확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고 나서 이제 서스펜션 세팅이 좀 더 하드해졌습니다. 지금 기어봉 왼쪽에 있는 이 서스펜션 게이지 상에도 서스펜션 강도가 2단계로 높아졌다,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 한 2.2톤의 차량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이 핸들링 거동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좀 굴곡이 큰 이 커브 코너에서도요, 이 차량의 움직임의 거동의 변화가 이 스포츠 플러스로 놓게 되면은 거의 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전고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 SUV 모델들은 좌우 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억제해주는 기능 하나가 바로 PDCC라고 부르는 이 포르쉐의 롤을 억제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PDCC 같은 경우에는 미니 서스펜션이라고 좀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차량의 이 정보가 높은 SUV 같은 경우에 이제 좌우 롤이 어느 정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코너링에서 차량이 이제 한쪽으로 기우기 마련인데, 이 PDCC 같은 경우에는 이 기우는 쪽에 높이를 오히려 높여줘서 차량이 좌우로 이렇게 롤을 하는 것을 상당히 좀 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어 휠에 스티어링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었어요. 이 리어 휠의 각도가 뭐 1도에서 0.5도 요 사이에서 이제 조향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제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서로 엇갈리게 이제 조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선의 능력도 좋아지고, 또 PDCC 덕분에 차량의 롤도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차량이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한번 런치 컨트롤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런치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은 상태에서요,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꾹 밟게 되면은 작동이 됐고요. 브레이크 페달 놓으면 우와, 런치 컨트롤 하는 상태에서도 이 뒷바퀴의 슬립 같은 거는 전혀 느낄 수가 없네요. 일말의 주춤거림도 없이 튀어나가듯이 가속을 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차량이라는 걸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뭐 911 모델이라면 뭐 911이니까 뭐 이 정도? 라고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성능이긴 한데, 이게 카이엔 모델, 전장이 5m가 살짝 안 되는 이 성인 5명까지도 탈 수 있는 SUV라는 점에서 정말 또 새삼 또 한번 감탄을 하게 되네요. 구동력 배분 같은 경우에도 이 디스플레이 상의 그 오른쪽 화면에 좀 표시가 되기도 하는데요. 구동력 배분은 전륜의 20, 후륜의 80, 이제 정속 주행이나 뭐 시내 주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고요. 이제 가속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앞바퀴 쪽으로 구동력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50대 50까지 이제 구동력을 배분하는 4륜구동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뭐 PDCC라든지 앞뒤 구동력을 배분해주는 이제 4륜구동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날카로운 조향 성능이라든지, 정말 이 모든 자동차를 달리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SUV에 적용하면은 바로 카이엔 쿠페 터보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카이엔 쿠페 터보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격이 1억 8천을 좀 넘는 가격부터 기본 가격이 시작이 되고요. 지금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거의 한 2억 2천 후반대까지 올라간 옵션을 장착한 차량입니다. 물론 가격을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가격이 비싼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거의 뭐 포르쉐의 스포츠 세단에서 볼 수 있는 이 주행 성능을 경험을 할 수 있으면서도 이 비교적 넉넉한 적재 공간과 함께 성인 4명 그리고 옵션을 통해서 교체를 하는 경우 성인 5명까지도 탑승할 수 있는 이러한 편안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의 가격이라는 점을 좀 어느 정도 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